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 촬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지속적인 기침으로 인해 영상에 컷 편집이 자주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시청에 불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호흡기 증상이라 요즘 핫한 우한 폐렴은 아닌지 주변에서 걱정이 아니라 겁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너무 울부짖어서 성대가 부어서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불편감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우한 폐렴에 대해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그럼 저는 오프닝 영상 이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들과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했죠. 이렇게 시작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한 폐렴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작 지역이 중국 우한이다 보니 지명을 붙여 우한 폐렴이라 표현하지만 실제로 정식 명칭은 2019년에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라는 의미로 2019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직역하면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칭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2015년 이후부터 WHO에서는 어떤 감염 질환이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을 경우 특정 지명이나 사람, 음식 또는 동물 이름, 이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안감이나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멘트나 제목을 없애고 평범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보호자분들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려동물들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지내시는 분들에게 생소한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강아지에서는 주로 소화기계 문제를 유발하고 고양이에서는 소화기계에서 돌연변이를 통해 전염성 복막염을 유발하는 공포의 바이러스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감기를 유발하는 원인들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아시죠? 이 사스의 원인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2012년에 알려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이슈가 되었던 메르스의 원인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호흡기계 증상으로 발견이 되었죠. 앞선 사스나 메르스 모두 호흡기 관련 질병들이고 박쥐에서 사람으로 옮겨지고 사람 간 전파가 되었는데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박쥐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사나 다른 전문가분들이 영상 제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반려동물들에게도 이 신종 바이러스가 걸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그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된 바로는 반려동물에게 전파되거나 발병된 이력은 없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원인체가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이네요. 예전 생물 시간을 떠올려 보면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생명체의 특징을 지니기도 하지만 DNA나 RNA 같은 유전자를 담고 있는 단백질 덩어리라서 생물도 비생물도 아닌 애매한 형태라는 말이 떠오르신 분 계신가요? 평소에는 생명체의 특징이 전혀 없어서 대사나 번식 활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생체 내에 침투하게 되면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여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감염체를 치료하는 약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체의 생명활동을 억제하거나 차단하여 병원체를 죽이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이런 비생물적 특성으로 인해 특성 기전을 가지는 약물들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를 막는 약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유전자 복제만으로 증식을 하는 녀석들이다 보니 복잡한 생체 구조를 가지는 기생충이나 세균, 곰팡이 같은 다른 병원체들보다 돌연변이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 변이가 너무 다양하여 광범위하게 쓰기가 어렵죠. 현재 그 돌연변이의 결과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데, 설상가상으로 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접촉한 사람들로 인해 추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명확한 치료약도 예방약도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 예방뿐입니다. 발병 이전에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스스로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외출 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체내 자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현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반려동물들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과 동일하게 환경적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초 예방접종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죠. 현재는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바이러스는 변이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바이러스는 한 종류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현재는 7가지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동물들에게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변이 가능성을 낮추려면 이런 바이러스 질환의 발병률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염이 된 개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 외부로 배출이 되는데, 그러면 증식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전에 체내에서 빨리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죠.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나 예방에 대해선 의료적으로 명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변종 바이러스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채널은 예방 수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에게서는 사람과 같은 데이터나 이슈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시절이 수상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가도 우리들도 동물들도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